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23일 목요일 오전 5시입니다. 계속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큰딸 박재옥 씨의 생전 수기를 낭독하면서 저희 해설을 곁들이겠습니다. 이번이 6번째고 마지막 회입니다. 그동안 많은 시청을 해 주시고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해 주셨는데 이 누적 조회수가 현재 100만 건이 훨씬 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회인데 내일부터는 또 다른 연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박재옥 씨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은 이유를 한번 분석을 해보았더니 역시 박정희라는 위대한 인물 그리고 유경수 여사, 너무나 아까운 나이에 돌아가신 유경수 여사에 대한 생각,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금 처지, 이런 게 다 종합이 되어 가지고 더구나 박정희 대통령의 큰딸이면서도 박 대통령이 재임할 때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되었던 분의 생애이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13권짜리 박정희 전기를 다 끝낸 다음에 박지만 씨를 만났습니다. 박지만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모르는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우리 아버지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사랑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사랑한 분입니다. 아주 그 표현이 멋지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본 적이 제가 별로 없었는데 딱 뭔가 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박 대통령의 인간성을 한마디로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사랑한 분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시 저처럼 멀리서 박 대통령을 취재하고 연구한 사람보다는 가장 가까이 있었던 박지만, 박재옥 씨 같은 피부치가 본 그분의 인간됨이 가장 정확하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박재옥 씨의 생전 수기를 연재하면서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이죠. 국민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특히 약한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약한 사람을 사랑한 그 마음이 바로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의료보험입니다. 그 의료보험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값이 싼, 그리고 그 저력으로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세계에서 가장 잘 극복하고 있는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무를 사랑하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산림녹화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그것도 공업화를 하면서 산림녹화를 동시에 한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사이 한참 논란이 되었던 그린벨트, 또 박 대통령이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그런 정책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당신은 참 어려운 살아있는 사람을, 살아있는 존재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자기가 가장 존경했던 큰형 박상희 씨는 좌익운동을 하다가 우익 경찰에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좌익, 즉 김일성이 보낸 자객에 의해서 암살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가장 아끼던 부하, 그것도 고향이 같은 김재규에 의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따님은 지금 선동에 의한 탄핵에 걸려가지고 지금 징역 수십 년을 선고받고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국민이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을 이렇게 대우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모든 것을, 살아있는 모든 것, 나무 한 그루,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그런 분에 대한 대접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회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읽으면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박재옥 씨의 이 수기는 1995년 12월로 월간조선에 실렸었고, 당시 강인선 월간조선 기자, 현재 조선일보 부국장이 3박 4일 동안 인터뷰를 해서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대통령의 딸이기 때문에 나는 매사를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특히 거만하다든가 사치를 한다든가 하는 이야기는 듣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 형편이 어려워 사치할 여유 같은 것은 있지도 않았지만 혹시라도 내가 화려하게 차리고 다닌다고 생각해보라. 사람들은 누구에게서 받은 것으로 생각하기 십상일 것이다. 나는 내가 혁명을 하여 정권을 잡은 아버지의 딸이라는 것을 늘 명심하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것도 아니고 아버지와 함께 산 기간도 얼마 되지 않는다. 한때는 그토록 원망했던 아버지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어머니를 이해했듯이 아버지도 이해하게 되었다. 미안한 마음도 크지만 같다. 이혼을 하고 싶으셨을 때도, 좋아하는 여자가 생겨 재혼을 생각하실 때도 내가 얼마나 방해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팠다. 적은 월급에서 몰래 내 학비와 용돈을 떼내 붙여주시느라고 마음고생도 심하셨을 것이다. 나는 아버지를 좋아했다. 아버지는 내게 이상형의 남성상이었다. 늘 말이 없고 조용하신 아버지. 아버지에게는 취미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다. 집에 돌아오셨을 때는 늘 책을 읽거나 신문을 보고 계셨다. 술을 마시고 들어오시는 저녁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곧 주무시곤 했다. 내가 아들을 낳았을 때 나는 이 아이를 잘 키워서 육사에 보내 훌륭한 일꾼으로 만들어야지 하는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런데 큰 아이가 시력이 좋지 않아 육사는커녕 군대에도 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내 아들을 아버지처럼 만들 수 없게 된 것이 그렇게 속상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저는 이 대목에서 박정희라는 사람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재옥 씨도 그렇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재옥 씨는 그 이혼당한 어머니를 동정하면서 항상 어머니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또 어머니하고도 같이 살지 못하고 어머니가 재혼을 하니까 또 아버지는 또 다른 여자가 생겨서 저 멀리 있으면서 가끔 월사금을 붙여주는 이런 관계에서 살면은 아버지를 원망할 것 같은데, 아버지를 미워할 것 같은데, 이 수기를 읽어보면서 박재옥 씨가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들을 아버지 같은 인물로 키우기로 했다. 역시 박정희라는 위대한 인격의
힘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런 처지에서 박재옥 씨가 아버지를 존경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글을 읽어보면 박재옥 씨가 가진 어떤 넓은 마음이라 그럴까요? 하는 데 대해서 저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하는 딸. 아버지도 대단하고 그 딸도 대단합니다. 나는 지나간 일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도 좋아하지 않는다. 나이를 먹으면서 어떤 집에 나 다 말 못할 사연이 하나쯤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렇죠. 고관대작의 으리으리한 집도 대문 열고 들어가 보면 다 구구한 사연이 있게 마련인 것이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 나에게는 오늘이 현재가 더욱더 중요해졌다. 우리 가족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살고 남편의 일이 순조롭게 잘 풀려나가는 것, 나는 그 생각만 하고 지낸다. 그래도 가끔씩은 다독거려 놓은 마음이 견딜 수 없게 혼란스러워지기도 한다. 거리에 나가 있다가 사람들이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때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억해 주고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많다. 박정희가 일본 육사에서 꼴찌를 했다더라. 뭘 어떻게 했다더라 하는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를 흉보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는 어쩔 줄을 모르겠다. 그럴 때는 황급히 집으로 뛰어와 성경책을 본다. 성경책을 뒤적이다가 보면은 뭔가 위안이 되는 한 구절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구절을 읽고 또 읽으면서 나는 마음을 달랜다. 나는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책은 가끔 본다. 그 안에서 늘 위안받을 수 있는 구절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벌써 15년도 더 전의 일이 되고 말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의 슬픔이야말로 다 할 수 없었지만은 그 와중에도 나는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의 딸이 아니라는 사실에 홀가분함을 느꼈다. 대통령의 딸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 대통령의 딸이기 때문에 주목받아야 하는 일이 너무 많았기에 더 이상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편안함을 느꼈던 것이다. 이 박재옥 씨의 경우에는 대통령 딸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혼한 어머니, 이혼당한 어머니의 딸이기 때문에 더 조심했어야 되죠. 아버지가 대통령으로 계시는 동안 나는 10년을 외국에서 살았다. 미국과 칠레, 캐나다에서 조용히 지냈다. 숨어 살았다고까지는 할 수가 없어도 어쨌든 남 앞에 나서는 것은 최대한 자제하고 살았던 것이다. 그 덕에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사람들의 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었다. 거리를 돌아다녀도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니 나는 차라리 홀가분한 기분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죠. 박재옥 씨가 생전에 예컨대 명동을 걸어 다닐 때 사람들이 저기 박정희 딸 간다라고 했을까요? 그 얼굴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다행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재임 중에는 숨어 살아야 됐는데 그 숨어 살았던 덕분에 박 대통령 돌아가시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혁명가의 딸도 대통령의 딸도 아니다 하는 그런 해방감을 느꼈다는 말입니다. 그러는 동안 세월은 손살같이 흘러 나도 60을 눈앞에 둔 나이가 되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벌써 15년 전의 일, 아직도 어제의 일인 듯 모든 것이 생생하기만 한데 벌써 세월이 그렇게 흐른 것이다. 그 사이 워낙 철저하게 침묵을 지킨 덕분에
우리 아이들조차도 우리가 지나온 세월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형편이다. 아득하게만 보였던 그 언젠가가 내가 눈물 없이도 지난 날을 회상해 글을 쓸 수 있을 때가 이제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1979년 서울에서 장례식을 마치고 캐나다로 돌아가 황급히 싼 이삿짐은 한동안 풀지도 못했었다. 그 후에 당장 필요한 것들을 꺼냈는데 그 외의 것들은 아직도 풀지 못하고 그대로 두었다. 마치 그때 시간이 얼어붙기라도 한 듯 나는 아직도 정리 못한 짐이며 기억들을 잔뜩 가지고 있다. 이제 아들과 딸을 낳고 성인이 다 되어 제 몫을 하게 된 우리 딸과 아들들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서서히 지나간 날들을 정리해 보아야겠다. 이게 끝입니다. 정리, 강인선 월간조선 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이 강인선 기자가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서서 그런지 정말 정리를 정확하게 아주 아름다운 문장으로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좋은 기자를 만나는 것이 공인으로서는 참 행운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그리고 수많은 고통을 한 몸으로 받아온 박재옥 씨가 지난 7일에 돌아가셨는데 83살이었습니다. 이렇게 꿋꿋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어머니에 대한 사랑,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잃지 않고 또 든든한 남편을 만났다. 한병기 씨, 박정희 사단장의 부관이던 한병기 씨와의 만남, 그래서 단란한 가정을 만들었다는, 이 가정에서, 단란한 가정에서 힘이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자제분들, 박재옥, 박근혜, 박근영, 박지만, 그 중에서도 박재옥 씨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생활을 했으면서도 가장 단란한 가정을 만들고 가장 꿋꿋하게 살아왔다 하는 그 힘의 원천이 역시 가족이었다는 이야기로 귀착이 됩니다. 이 박재옥 씨의 수기는 가족 이야기입니다. 가족. 1930년대부터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202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대한민국의 격동기를 살아온 가족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박정희, 어머니 김호남, 그리고 남편 한병기, 그리고 박재호, 그리고 그 자제분들, 가족이 겪었던, 격동의 현대사에서 가족이 겪었던 식민지, 해방, 6.25 이후의 혼란기, 4.19, 5.16, 경제발전,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 그 죽음 뒤에 일어난 정치적 혼란기, 그리고 박정희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더 좋아지던 시대, 이런 80년을 관통한 박재옥 씨의 수기는 한 개인의 수기이기도 하지만은 그 시대를 같이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 박재옥 씨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에 있지만은 휴가 신청을 하면은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씨로서는 이복 언니죠. 이복 언니인데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큰딸 박근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큰딸 박재옥 이렇게 나오니까 상당한 분들이 아마 처음 그 이야기를 접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재옥 씨의 이 수기를 읽으면서 느낀 것은 바로 우리 세대의 이야기구나.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이야기구나. 박정희 대통령이 가슴에 총을 맞고 등 뒤에서 피가 콸콸 쏟아지고 있을 때 그 옆에 시중 들던 두 여인이 손으로 그 피를 막으면서 각하는 말은 안 했군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박 대통령이 한 마지막 말, 난 괜찮아. 난 괜찮아. 그 뜻은 자네들은 피하게란 뜻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난 괜찮아 세대였습니다. 난 괜찮아 세대의 따님 박재옥 씨의 수길 연재를 마치면서 새삼 박재옥 씨의 명복을 빌고 그 가족들이 앞으로도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면서 특히 이런 좋은 글을 정리해 준 강인선 기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예고를 해드립니다. 이 연재를 하다 보니까 가끔 몇 번 튀어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여자가 생겼다. 그 여자가 누구냐 하면은 1947년, 8년, 49년, 1950년 6.25가 나기 넉 달 전 2월까지 박정희 대통령과 관계를 가졌던 이혈란이라는 분입니다. 사실혼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분 이야기, 이병주 선생은 이분을 소재를 해가지고 소설을 썼는데 그를 버린 여자라고 했습니다. 박정희를 버린 여자라는 뜻인데 이 이혈란 여인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또 정리를 해서 연재로 몇 차례 전해드릴까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